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SVM 공부해 봤는데요. SVM까지 공부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예측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자신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서 SVM 이용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용하면 나이브에이지 이용하면 이런 것들 프리딕션 해보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분야에 지금부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플리케이션 페이퍼들에서는 적어도 2015년 기준에서는 SV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논문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커팅 엣지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더 이상 그런 거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응용 논문, 다른 분야에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져다 쓸 때는 그때는 이제 SVM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시전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논문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만든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모델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것들을 한번 해보는 트레이닝, 테스팅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서는 그 트레이닝과 테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개념적인 이해를 우리 한번 처음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모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 성능들을 향상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했다고 하면은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요런 모델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상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SVM은 아직까지 commonly used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도 얼마든지 잘 쓰이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능은 됐단 말이죠. 기능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잘 기능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머신러닝 모델이 잘 돌아간다, 이런 인공지능이 잘 돌아간다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정확한 프리딕션 리절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말로 좀 통칭해서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큐리하게 뭔가를 리그레션이면은 수치를 정확하게 딱 프리딕션 한다.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얘는 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런 것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이베이즈 클래시파이어 만들었어. 그리고 스팸 필터 해봤더니 95% 정확도로 되더라.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여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이 옳은 스테이트먼트인지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큐러시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종류의 애큐러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큐러시 하면은 참 거짓 우리가 제대로 맞춘 것 분에 우리가 테스트한 거 전체 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거짓 95개 맞추고 우리 전체 100개에 대해서 테스트했으면 95% 애큐러시인 거죠. 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트루인 케이스가 100개에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100개 한 번이었고 그거는 놓쳤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99개는 다 폴스였어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항상 멍청하게 폴스만 내는 애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는 99% 애큐러시가 달성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폴스만 나오고 트루인 케이스는 이 테스트하는 경우에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진짜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애큐러시만으로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큐러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밸리드한 애큐러시 메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데피니션이 애큐러시라고 하는 큰 의미에서 다양한 데피니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프리시전, 리콜, F매저 이런 값으로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 물어보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퍼포먼스 매저를 계산을 해야지 제대로 된 클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5% 액큐러시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100개의 데이터셋 중에 하나밖에 참이 없는 케이스다. 뭐 아주 드문 거를 딱 선별하는 케이스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매저도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저도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실생활에서도 항상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할 말 없죠. 100개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참이 있는 것이 맞는데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참인 거 50개 거짓인 거 50개인데요. 근데 샘플링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데이터셋이 100개 중에 하나만 뭐 참이었어요. 그러면 데이터셋 테스팅하는 데이터셋이 잘못된 거겠죠. 그거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여건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이 데이터셋의 밸리디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베리언스들이 있는지 어디서 그거를 게더링 했는지 몇 건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모든 클레임이 여기선 빠져 있죠. 그래서 막말로 우리가 막 장사하듯이 이 나이브 베이즈 내가 만든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95%로 돼요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좀 공허한 얘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크를 다 거치고 나면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테스티파이 그러니까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뭐 매저에 대한 다양한 종류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트레이닝과 테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조금 더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위크 2에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위크 2에서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하잖아요.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했는데 계속 차수 높여가면서 아웃라이어를 딱 맞춰보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아웃라이어가 이 데이터셋,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있는 데이터셋에만 있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맞춰가면서 하면 우리가 미래에 올 데이터, 앞으로 우리의 모델이 테스트될 그 데이터에서는 잘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혹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올 수 있냐 하면은 프라이어 나울리지라든지 패스트 익스피리언스에서 프라이어 세팅 같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사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좀 아킬레스건이 나오는데 머신러닝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이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만 우리가 배운 모델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셋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든 바뀌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요즘 나오는 온라인 러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셋의 분포가 바뀌면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고 스태틱하지 않으면은 그런 분포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시 트레이닝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데이터셋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미래에 그러니까 디플로이 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 갖다 놓은 다음에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물론 잘 되는 케이스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 가지 도메인이 바뀌고 있을 경우, 도메인 정보가 바뀌고 있을 경우, 우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콜렉된 데이터셋이 충분한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베리언스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해도 나중의 상황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셋의 분포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어떻게 하냐면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일부의 전체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일부는 파라미터 인퍼런스 하는 트레이닝에 쓰고 다른 부분은 바로 이 테스팅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 테스팅을 하는데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파라미터 인퍼런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라미터를 또 넣고 머신러닝 모델을 넣고 하면은 이제 구동이 될 수 있겠죠. 그 구동이 되는 데다가 얼마만큼 잘 구동되는지 실제적으로 앞으로 올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아웃라이어가 예를 들면 트레이닝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디시전 바운더리가 디스토션이 일어났고 미래에 올 데이터 셋들은 그 아웃라이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디스토션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 미래에 올 데이터 셋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잘 동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디텍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데이터 셋을 나눠 가지고 이 테스팅에서는 아웃라이어가 없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디스토션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 디텍트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진 전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나눠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테스트 셋들이 이렇게 있죠. 테스트 셋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트레이닝 셋들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진짜 좋은 케이스인데 왜냐하면은 아웃라이어가 전혀 없잖아요. 아웃라이어가 전혀 없고 SVM 우리가 커널라이즈드 소프트 마진 SVM을 쓰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디시전 바운더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 만들어내고 앞으로 올 테스트 셋들은 아주 나이스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떤 아웃라이어에 의해 가지고 디스토션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 특정 테스트가 잘 수행이 안 되더라. 테스트를 했을 때 좋은 결과 안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디텍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지금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여기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여기 다 똑같은 형태로 깔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펑션을 한번 피팅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죠. 지금 명확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y는 fx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요. 이 f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f가 1차도 될 수 있고 2차도 될 수 있고 3차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넌 리니어하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한 f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f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f는 뭐냐면은 이 1차로 만들었습니다. 1차 함수로 만들었고 두 번째 f는 뭐냐면요. 펑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 착 내려왔다가 싹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2차인지 몇 차인지 잘 명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식의 커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수가 좀 높겠죠. 데이터 포인트마다 다 좀 피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데이터 트렌드가 처음에 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이게 착 올라가는 것이 제 생각엔 요게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됐다 안 됐다로 본다고 하면 밥이 적절하게 잘 됐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밥이 좀 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이 설었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피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트레이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죠. 이 부분이 착 이렇게 와가지고 착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무시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밥이 좀 설었다. 아직 좀 더 많은 피팅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언더 피팅이라고 합니다. 언더 피팅된 상태라고 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 포인트마다 이렇게 다 피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이 트레이닝 케이스에 대해서 에러를 쟀다고 하면 이 디퍼런스로 에러를 쟀다고 하면은 에러가 아주 작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형태일까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데이터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근데 요것보다도 요게 더 에러가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밥이 너무 질었다. 밥을 너무 오랫동안 안 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건 피팅 노력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더피팅이라든지 오버피팅 되는 상황을 좀 피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테크닉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주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디그리, 2디그리, 3디그리, n디그리까지 차차차차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컴플렉스하는 모델이 더 좋냐, 더 낫냐, 이게 더 베터하냐, 이것보다 이게 더 컴플렉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모델보다 이 모델이 더 낫냐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낫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에서는 컴플렉스 모델을 디벨로핑 하는데 멈춰야 되는 순간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에 멈추면 좋을까? 이런 컴플렉서티를 더 늘리면 안 되겠다. 이건 좀 더 제너럴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올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좀 더 제너럴한 상태에 있죠. 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컴플렉스해져 있고 이게 이 데이터에 스페셜라이즈 돼 있어가지고 다른 앞으로 올 데이터 셋으로 봤을 경우에는 제너럴라이즈 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셋이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스페셜라이즈 돼 있다. 이 트레이닝 케이스에. 그거는 컴플렉스한 그래서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한 모델로 에러 없이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제너럴한 상황에서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컴플렉시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올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나이스하게 피팅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시티는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올 데이터셋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적용되는 차원에서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